이번에는 countif와 sumif라는 함수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 함수 중에서 그 실무에 많이 활용되는 함수, 앞서 보셨던 함수들은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함수라고 보신다면 지금 countif와 sumif는 실무에 많이 활용되는 함수이거든요. 이걸 좀 더 잘 하시면은 실무에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countif는 여기 보게 되면 조건을 설정해서 이 조건을 범위값에 찾아서 몇 개인지를 개수를 구해주는 함수가 countif가 되겠습니다. 두 개가 검색하는 범위에서 이 조건을 찾는다라는 게 한 세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적어서 개수를 구할 수 있다면, 자, sumif 같은 경우는 조건을 검색하는 거는 countif와 똑같은데 합계를 구해줘야 될 범위가 별도로 있다라는 게 조금 다른 점이죠. 근데 이게 다를 뿐만 아니라 당연히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도 드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countif와 sumif는 이렇게 쓰시는데요. 우선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하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countif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 참석과 불참이라고 나와 있는 인원수를 각각 구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게 되면 H5에 참석의 인원을 구해주게 되는데 이 의미는 참석이라 적혀있는 값들을 카운팅해 주는 거죠. 자, 여기는 countif라는 함수를 굳이 쓰지 않아도 참석자 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걸 혹시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자, 참석이라고 적혀 있는 값이 여기 참석, 또 참석하지 않을 경우는 빈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참석자 수를 구할 때 우리가 함수를 countif 쓰지 않고 counta라는 함수를 써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H5에 커서를 두시고 는 해서 counta라는 함수를 가지고요. 자, 글자가 적혀 있는 셀의 개수를 구해주기만 해도 참석이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13이라는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불참자 수는 앞서 배웠던 count blank로도 충분히 해결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blank란 함수를 써도 불참자 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지금은 countif라는 함수를 쓸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지워 주시고요. 자, 그러면 참석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고 불참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이 오른쪽에 H5의 인원수를 각각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는 해서 countif라는 함수를 먼저 적어 주시고요. 자, 함수를 처음 써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써보기 때문에 여기에 fx 단추를 눌러서 함수 마법사 창을 띄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함수 마법사는 간단하게 함수에 대한 어떤 설명들을 아래쪽에 설명으로 표시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처음에 만약에 활용하시고 또 무난하게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이 함수 마법사 창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range는 우리 앞서 공부했던 것처럼 조건에 맞는 셀의 수를 구하려고 하는 셀 범위, 이제 내가 찾을 범위가 되겠고요. 크리테리어는 당연히 조건이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range라는 부분에는 앞서 선택했던 E4에서 E26까지 범위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크리테리어는 여기다가 쌍따옴표에 참석이라는 글자를 적어 주시면 돼요. 자, countif와 sumif 계열 이런 함수들은 조건을 적을 때 숫자든 문자든 전부 다 쌍따옴표 처리로 해서 조건을 적어 주셔야 되거든요. 요거는 관련된 기출문제도 있으니까 한 번 더 같이 보실 거고요. 자, 우선 이렇게 타이핑 해주시게 되면 참석이라는 조건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자, 참석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타이핑해서 적고 난 다음에 생각이 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참석이라는 이 글자가 적혀 있었던 칸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참석이라는 글자를 타이핑하셔도 되지만 이 내용을 적는 것보다 적혀 있는 셀의 값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택을 할 수가 없다면 여기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참석이라는 글자를 적는 거와 똑같은 효과가 되고요. 혹시 이 선택이 지금 안 될 경우에는 불참이라 적혀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방향키, 우리 키보드 중에 방향키로 올려주시게 되면 참석이라는 칸, 즉 G5를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다 걸어주게 되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13명, 아까 count A라는 결과값과 똑같은 결과물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H6에 커서를 두시고 이번에는 불참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불참이라고 적혀 있지 않고 빈칸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서 count blank를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countif라는 함수를 쓰실 수가 있거든요. 자, countif를 써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범위, 자, 범위는 참석이라 적혀 있거나 안 적혀 있는 칸을 잡아줄 거기 때문에 E4에서 E26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콤마해서 빈칸은 쌍따옴표 두 개를 연달아서 적어주게 되면 빈칸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빈칸에 대한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게 되면 빈칸의 개수를 구해주게 되겠습니다. 함수를 카운트나 카운트 블랭크, 카운트 A 이런 것들을 잘 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어려운 함수, 그죠? 카운트 if 이런 함수를 쓰게 되면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진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남자, 여자 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남여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에 남자, 여자라고 적혀 있는 값들을 이제 선별해서 개수를 구해주게 되는데요. 자, 이거는 앞서 하셨던 내용에 조금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H11에 커서를 둘 거고요. 는 해서 count if라는 함수를 쓰겠습니다. 자, 우선 성별 값을 선택할 거기 때문에 성별 D4에서 D26까지 범위를 선택해 주시고요. 콤마를 할 거고요. 앞서 적혀 있던 남자 값을 이제 조건으로 설정할 건데 쌍따옴표에 남이라고 적어도 되겠지만 저는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남을 클릭을 할 겁니다. 즉 G11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선택이 지금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라고 적혀 있는 다른 칸을 클릭해서 방향키로 G11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여기에 남자가 몇 명인지 구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앞에 나와 있는 남을 썼으니까 아래쪽으로 끌어서 여도 바로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참조 방식을 조금 바꿔주시면 바로 끌어서 완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H11을 더블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자, D4에서 D26이라는 이 범위는 끌었을 때 고정이 돼야 되겠죠? 성별을 적혀 있는 값은 바뀌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D4에서 D26이라고 나와 있는 이 범위는 선택을 해주셔서 절대 참조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나와 있는 G11은 여러 가지 방향, 그러니까 오른쪽 끌거나 왼쪽 끌거나 이렇게 다양한 방향으로 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둬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굳이 우리가 혼합 참조 형태로 조금 변형을 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할 경우에는 어디를 고정을 시켜줘야 되겠습니까? 자, 아래쪽으로 내려서 12번 행을 바꿀 수 있도록 숫자는 열려 있어야 되고 여기 G열은 고정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G 앞에만 달러 표시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모양을 바꿔주시면 되고요. 엔터를 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끌어주시게 되면 이제 여자가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한번 결과를 볼까요?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성명 부분은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G12라고 해서 G11에서 12로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더 많은 데이터가 있고 더 많은 조건가 있더라도 끌어서 한 번에 완성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sumif를 바로 해보겠습니다. sumif는 여기 나와 있는 거 앞서 하셨던 countif의 합계를 구할 범위가 별도로 있다라는 것만 차이점이 있거든요. 자, 예시를 바로 볼게요. 자, 현금, 온라인, 수표, 어음이라고 나와 있고요. 금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입금 방법에 현금부터 해서 현금 이렇게 적혀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현금을 찾아서 실제 합계를 구해야 될 범위는 금액의 합계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금액 범위를 가지고 합계, 매칭되는 합계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I5에 커서를 둘 거고요. 자, 우선 개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영역에 해당하는 합계를 구할 거기 때문에 sumif라는 함수를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sumif. 자, range. 첫 번째 나와 있는 range는 조건을, 찾을 범위를 선택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F4에서 F28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줄 거고요. 자, 콤마. 크리테리아 나와 있는 부분은 앞에 나와 있는 현금을 찍어주시면 쌍따옴표에 현금 적는 거와 똑같은 결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콤마. 자, 마지막 부분에는 sum range라고 해서 괄호로 되어 있는데 sum range는 합계를 구할 범위이기 때문에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액의 합계를 구할 수 있도록 금액이라는 범위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합계를 구할 범위를 별도로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치는데요. 자, 엔터를 치자마자 조금 후회되거나 걱정되는 부분이 조금 있죠? 그냥 이대로 끌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정확하게 구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더블 클릭해서 내용들을 봤을 때 고정을 시켜야 되는 범위가 있죠. 보시면은 F4에서 F28까지라고 해서 입금 방법이라 나와 있는 이 조건 범위, 그 다음에 여기 합계를 구할 수 있는 금액 범위는 고정을 시켜주셔야지 정상적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F4에서 F28까지 나와 있는 범위는 F4번을 눌러서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더불어서 E4에서 E28까지 나와 있는 범위도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H5라고 나와 있는 범위는
앞서 우리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F4번을 3번 눌러서 H 앞에만 고정을 시켜주셔서 H6, H8, H9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열어주시면 될 텐데요. 지금은 한 방향으로 끌어주기 때문에 그냥 상대 참조로 하셔도 상관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엔터를 쳐주시고요. 끝까지 한번 끌어볼까요? 하게 되면 자, 온라인 입금, 어음까지 총 금액의 합계가 구해지겠습니다. 자, 어음에 나와 있는 범위 보니까 마찬가지 어음은까지 내려왔고 여기에 금액과 입금 방법이 고정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